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치매 요양보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치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치매 환자 수가 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3위이고요. 치매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래 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네, 오래 살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은 안 걸리느냐? 네, 젊은 사람도 걸리는 치매가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그렇지만 많은 수가 오래 사신 분들이 이제 걸리고 있고요. 왜 치매가 생기느냐? 모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대증적인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치매는요, 점점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진단을 받고 평균 10년 이상 투병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투병을 하는 대상자도 어렵고요. 10년 동안 투병을 지켜보면서 돌보고 있는 경제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가족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치매 대상자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치매 가족에 대한 부담, 모든 것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 갖는 여러 가지 원인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 네. 전에는 치매에서 치매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책이 개편되면서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여러 가지 연구가 다양화됐죠. 자, 모든 가족이 동일한 종류나 정도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부담을 오랜 투병 기간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고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제가 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인지장애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신체장애로 오고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정신심리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나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단계, 또 이런 단계 과정마다 대상자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치매 단계에 따른 가족 부양 특성과 부담 변화. 네,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조기 증상, 치매 증상의 점진적인 진행. 처음에는 치매라고 하는데 믿기지 못하는 상태. 처음에 가족이 뭐 아버지가 치매야, 엄마가 치매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뭐가 오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 조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진단 치매 증상 수용 노력 단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뭔가 증상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면서 이제 정말 치매구나.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의 아버지가 너무나 왕성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치매라고 진단을 받아서 온 가족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달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어떤 컨테이너 물류 사업을 하셨는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못 나오셨어요. 못 나오셔서 가족들은 이제 실종 신고까지 내고 막 그런 큰 일을 겪었는데 나중에 컨테이너를 열어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에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드시고 거기 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충격도 받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치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치매 증상을 수용하는 그 단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받고 수용하는 단계가 있고요. 수용하는 단계에서 열심히 이제 또 병원 다니시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쭉 지나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사람마다 그 기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고,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신체적인 증상은 꼭 치매 여성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고령이 되면서 같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치매는 인지장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살피는 위생관리가, 건강관리가 전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정신행동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네, 정신행동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좌절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적응 단계를 겪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자원 물색 단계, 예, 지지하거나 자원 물색 단계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가족들이 돌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요양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이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각각 가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부양의 어떤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뭐 실금도 있을 수 있고 뭐 유실금, 변실금 또 여러 가지 다른 증상도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급한 문제는 해결하셨지만 가족이 돌보기에는 너무 이제 어렵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설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오랫동안 이제 요양보호사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이제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 고비 단계가 있고 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섭식 드시는 걸 잊어버리시죠. 기억이 안 나서 드시는 걸 잊어버리는 단계가 와요. 섭식 곤란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쭉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와상이 되시죠. 그래서 치매 말기 단계까지 가십니다.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쭉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서 사별과 애도 단계를 맞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